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책 출간 앞두고 인터뷰가 있어서 기차 타러 왔거든요. 유튜브 제가 댓글을 보다가 고민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남는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대략적인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현재 이분이 1주택자이신데 원래 기존의 1주택에는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본인은 경기도의 다른 곳에 지금 전세를 살고 계세요. 근데 집주인이 시집주를 하겠다 들어오겠다 해서 이분이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 나가려고 하니까 전세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 매물이 없잖아요. 뭐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 가격보다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그 동네에 집을 살려고 하니까 여기가 그렇게 입지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오른 전세가대로 주면서 전세를 다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집을 사야 하느냐 고민이셨고, 그리고 집이 원래 하나였는데 만약에 하나를 더 사게 되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뭔가 세금적인 문제가 없는가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뭔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고, 갑자기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뭐 올라와 있고 전세 매물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혼란스러우신 거죠. 근데 이분과 같은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저라면요 집을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전세 가격이 3천만 원 4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공급이 없습니다. 그 공급이 없으면 앞으로 전세가 나올 게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줬던 게 서울이랑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 지역 묶어버렸죠. 규제 지역에다가 토지거래허가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갭 투자를 할 수 없죠. 많은 분들이 갭 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갭 투자를 해야지 전세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공급은 공급대로 안 되는데 갭 투자 전세 매물도 안 나오죠. 그리고 작년에 627 대출 규제 했잖아요. 매매 전세 동시에 할 경우에 그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전세를 새로 못 놓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규제 지역에 전세를 기존에 끼고 있는 걸 산단 말이에요. 새로 맞추면 세입자 전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또 새로 나올 수 있는 전세 매물이 없는 거죠.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향후에 뭐 공급이 뭐 거의 4년, 5년 거의 부족할 예정인데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집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상품성이 좀 괜찮고 좀 수요가 있는 곳이라 했을 때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우리가 한다 했을 때는 투자하실 거주를 분리시켜서 나는 좀 저렴한 월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조금 더 괜찮은 뭐 비규제 지역에 전세를 끼고 사둔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사둘 수도 있죠. 그 선택은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그쵸? 구체적으로 이분께서 첫 번째 하실 일은 정확하게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세 보증금 다시 되돌려 받는다 했을 때 그걸 합쳤을 때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전세에 끼고 사두고 나는 월세를 살겠다라는 선택을 하신다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곳들 살펴봐야겠죠. 두 번째로 고민하시는 부분은 내가 2주택이 된다 했을 때 뭔가 세금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게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세금을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세금은 쪼개서 봐야 돼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죠. 이것도 내가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다 다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규제 지역에 2주택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경우라 했을 때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택 취득을 할 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2주택이 되면 종부세 같은 경우는 현재 세제 기준으로는요. 1주택자인 경우는 공시가격 12억 이하는 부과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이라 했을 때는 9억 이하 같은 경우는 부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부세는 절세하시려면 부부 공동 명의가 좋아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당 9억을 공제받으니까 총 18억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에 규제 지역에서 우리가 2주택 이상이 된다 했을 때는 추후에 세제가 만약 개편이 되면 또 중과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 양도세는 만약에 비규제 지역에서 내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를 먼저 판다라고 했을 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규제 지역이라 했을 때는 2주택부터 또 양도세 중과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내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세금도 지금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집을 한 채만 가지고 계실 때는 크게 신경을 안 썼죠. 뭐
뭐 어차피 내가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거 내가 2년 보유하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팔고 또 사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계속적인 규제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게 되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뭔가 내가 막연하게 고민이 될 때는 어떤 뭐 강의를 들으시든 책을 사서 보시든 뭐 유튜브 영상을 보시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라면 집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도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죠. 공급이 계속 부족해지고 있고 유동성은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집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산다 했을 때는 더 늦추지 말고 어떻게든 빨리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내가 뭔가 조금 고민이 되고 찝찝하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고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두 개를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파시든 해서 집을 두 개를 팔아서 뭐 하나로 조금 더 똘똘한 하나를 뭉쳐서 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터뷰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